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수채화의 기초 과정 중에서 원구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그 삼라완상의 그 형태들이 뭐 원기둥이라든가 구라든가 뭐 삼각형, 뭐 사각형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그런 구조물들이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마주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구를 여러분과 함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를 그리게 되는 어떤 그 과정에서 응용을 해서 어떤 그 구와 형태와 비슷한 그런 어떤 나무를 응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구가 이때 보면은 이제 어떤 한쪽 부분에서 라이트 가장 밝은 빛을 받는 부분들은 화이트 부분으로 이렇게 남겨두시게 되면 됩니다. 이렇게 화이트 부분을 남겨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지금 현재까지 3단계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단계. 이것은 결국에는 물의 양을 줄여가면서 원을 그려나가야 되겠죠. 4단계 작품이라고. 이 부분은 이제 5단계 부분이죠. 6단계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7단계 단계에서는 가장 그 어두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반다이크 브라운 색을 섞어서 어두운 톤으로 해서 가장 어두운 단계인 7단계 부분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7단계가 가장 어두운 부분이지만 보통 우리가 또 작업을 하다 보면은 그 밑바닥에서 반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이제 이 제일 마지막 단계 부분에 가볍게 한 단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계를 7단계 정도 이렇게 나눠서 채색을 해주게 되면은 1차적으로는 이제 뭐 전 시간에 강의했던 어떤 그라데이션 계열 같이 색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이제 어느 정도 물기가 있을 때 이 경계선을 이제 적은 터치로 자연스러운 구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터치들이 결국에는 경계를 없애주면서 자연스럽게 구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처음에 말했다시피 사과라든가 그런 그 과일을 그릴 때 응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의 밑바닥은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반사 빛에 의해서 약간 가장 어두운 부분 한 단계 윗 밝은 빛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명도를 조금 밝게 해줘야만 이 구의 어떤 형상이 밑으로 들어가면서 빨려 들어가는 그래서 원 형태를 보여주는 그런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를 이제 그리고 나서 이 형태에 유사한 어떤 나무 그걸 한번 응용해서 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 형태를 가진 나무가 결국에는 그 그림을 그리게 되면서 이런 가지가 있다 생각하시고 나무 형태를 잡아주시고 처음에 구를 그렸던 것처럼 그라데이션을 밝은 톤부터 할 수도 있지만은 이번에는 어두운 톤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 하단에 그러면서 점점 밝게 나오는 거죠. 뭐 잠시 후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습식 기법으로 해서 물감이 마르기 전에 자연스럽게 서로 색깔이 섞이게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나무의 형태가 잡아지는 것이 바로 이제 구를 그리게 된 응용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무도 형태가 좀
둥근 공처럼 돼 있는 그런 나무의 형태가 있고, 또 어떤 나무 특유의 이제 가지, 어떤 그 나무의 특성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잘 응용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그 기본 과정을 아주 쉬운 것 같지만 그런 것을 항상 습득을 많이 해 오시게 되면은 어떤 물체를 그리더라도 자연스럽게 소화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습식 기법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물이 마르기 전에, 물기가 마르기 전에 채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자연스러운 채색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건식 기법에서도 시범을 보이겠습니다만, 습식 기법은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물기가 지금 제가 사전에 살짝 발라놨는데, 이렇게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먼저 채색을 하고 이어서 계속 색이 들어간다는 거죠. 어떤 숲속이라든가 또 어떤 비 오는 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응용 작업을 하실 때 이런 기법을 많이 사용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형태가 이제 어떤 하나의, 그래서 항상 하시는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수초에서는 물 조절,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방금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이 효과를 습식 효과를 때 이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가을의 단풍길이다 그랬을 때 습식 기법으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단풍이 있다. 이제 단풍도 뭐 한 가지 색만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여러 이렇게 색들이 섞여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물기가 마르기 전에, 이 습식 기법이라 해도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번져야 될 부분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계산을 정확히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습식 기법 작업을 할 때는 무조건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뭐 칠하는 것 그것도 있겠지만은 그 물 조절을 정확히 한 상태에서 해줘야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너무 또 물이 많다든가 적었을 경우에는 그런 효과들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그림자 부분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은 평상시에 작업했던 그런 과정들을 해주시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가을에 어떤 그 낙엽이 단풍이든 어떤 가을길을 했을 때 번짐 효과, 습식 기법으로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서 작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간적으로는 뭐 좀 더 계속 그리다 보면은 번져야 될 부분은 강하게 물기가 있는 상태로 해주시면 되겠지만은, 이 경계선 같은 경우에서는 물기가 살짝 마른 상태, 그 상태에서 채색을 해주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같이 색이 섞여서 어떤 숲을 이루는 그런 형태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번짐 효과로 습식 기법으로 이렇게 응용을 해서 가을 단풍길을 여러분도 또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앞 시간에 습식 기법을 보여줬습니다. 습식 기법 말 그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물기가 마르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습식 기법이고, 이번에는 이제 물기가 거의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물감이 겹칠을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어떤 페이퍼 종이를 한 장씩 위에 있는 것처럼 물기가 없는 물감이 채색을 한 다음에, 채색이 마른 다음에 칠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상태에서는 물기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먼저 물기를 바탕을 칠하지 않고 바로 종이에 채색을 하는 거죠. 이게 마르는 동안에 다른 부분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를 때까지 예를 들어서 포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초벌로 채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건식 기법은 경계선이 있는 부분들은 서로 번져버리기 때문에 조금씩 그 간격을 두고 채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하실 때 경계가 말랐을 쯤에 마무리 터치를 해주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이 정도를 해놓고 이게 이제 마르는 동안, 그러니까 처음에 포도잎을 그리고 마르는 동안에 포도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포도가 또 마르기 전까지 포도잎 속에 들어있는 또 잎을 칠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분명히 옐로우 색으로 채색을 한 다음에 마른 상태에서 채색을 하기 때문에 이 경계선이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터치를 한다는 거죠. 터치를. 이것도 1차로, 이것은 1차 채색이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 놔두시고, 자, 다음은 포도가 조금 물기가 거의 말랐죠. 그래서 이번에는 위에다가 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서 굴을 그린 것처럼 포도도 단계를 자, 이게 포도가 또 마르는 동안에 이 위에 포도잎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좀 마른 다음에 또 단계적으로 채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식 기법은 말 그대로 마른 다음에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세밀하게 그 물기가 없는 상태를 봐서 작업에 들어가야지, 급하게 들어가다 보면은 습식 기법처럼 번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추구하는 그런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항상 염두에 두시고, 네, 이제 포도알이 조금 더 물기가 말랐기 때문에 또 중간 채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경계를 조금 더 부드럽게 물기가 좀 말른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옆에 있는 잎색과 번지지 않고 경계를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건식 기법은 말 그대로 이제 좀 각이 겹치기 때문에 좀 약간씩 각이 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직각형이라든가 뭐 벽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하실 때 그런 경계선이 정확히 이제 그어지는 그런 작업을 하실 때 유용하게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른 상태에서 계속 겹치를 해서 마무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원구를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과 같이 그 습식 기법 그리고 건식 기법 이 두 가지를 응용 작품까지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여러 형태,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여러 사물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소재 자체들이 정물화가 됐든 풍경이 됐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그런 그 구조물들을 어떤 소재로 그리기 때문에 그 방법과 어떤 그 여러 가지 형태, 환경 이런 거에 따라서 이런 기법들이 다양하게 구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쉬운 말로 예를 들어서 뭐 비가 오는 그런 표현을 했을 경우에는 습식 기법, 그러니까 안개가 낀다든가 비가 왔을 때는 습식 기법으로 해서 작업을 좀 많이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른 상태에 어떤 정물을 그렸을 때 사각형 물체라든가 또는 뭐 사과라든가 이런 정물, 과일 이런 거 그랬을 경우에는 또 건식 기법으로, 그래서 어떤 장소, 환경 이런 거에 따라서 다양하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그 기본적인 원리, 구라든가 이런 그 기본 원리들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차분히 몇 번씩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스스로 체험한 사람은 그것이 바로 자기 재산이 되는 겁니다. 재산이기보다 이제 자기 어떤 기법, 그런 효과들을 자기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또 많은 연습을 통해서 자기화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반드시 어떤 좋은 작품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